안녕하세요. 시네마포드 이번 시간에는요. 시네마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네마포드는요. C4D라고 부르기도 하죠. 간단한 3D 모델링을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펙트 효과를 줄 때,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때 이런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확장자는 C4D로 저장이 됩니다. 맥스나 마야 같이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내용들이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초보자도 3D 모델링을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터페이스 보시면은요, 이 위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위쪽에 메뉴를 보시면은요, 딱 두 가지 메뉴만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레이아웃 선택이요. 그냥 스타트 제일 처음에 기본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뭐 각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레이아웃 보시면은요. 스타트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레이아웃을 골라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용자 화면을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자, 보통 여기에 보시면은요. 애니메이션을 할 때, 모델링을 할 때, 기본 설정 뭐 이런 것들 미리 만들어져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스타트업이고요. 화면 보시면은요. 위에는 메뉴가 두 가지밖에 없고요. 오른쪽은 비어있는 상태죠. 제가 모델링 한번 눌러볼게요. 자, 모델링을 눌러보시면요. 지금 화면이 그냥 확대가 되어서 떠서 그렇거든요.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좀 전하고 달라진 점은요. 메뉴가 일단은 상당히 많아졌어요. 메뉴가 많아졌고요. 우측에 뭔가 옵션 창도 우측으로 와서 지금 떠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인터페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은 모델링을 선택을 하건 애니메이션 선택을 하건 이 배경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위치가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패널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모델링에 필요한 내용들, 패널들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옵션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요거는 메뉴에서 골라서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모델링을 일단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면 다시 레이아웃을 애니메이션을 맞춰서 작업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위쪽 한번 볼게요. 위쪽에 메뉴가 아까와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뭐 파일, 에디트, 크리에이트, 셀렉트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메뉴들이 많이 하위 메뉴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풀다운 메뉴라고 하고요. 이 안에는요. 실제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을 할 때 필요한 거의 모든 메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골라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위에서 계속 메뉴 눌러서 골라서 사용하기 번거롭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요. 이곳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위쪽과 왼쪽에 지금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자, 이 툴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검은색 우측 아래쪽에 있는 거는요. 들어가 보시면 내용이 하위 메뉴들이 여러 개가 더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누르고 계시면 그 하위 메뉴들이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개 이상 메뉴들이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넓은 부분, 가장 넓은 부분은요. 실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모델링을 할 때도 언제나 항상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에디트 뷰라 그래서 객체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뭐 복사, 이동, 효과 뭐 모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 안에 객체가 생성이 돼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가장 크게 보통은 거의 사용을 하게 되죠. 지금은 사라졌네요.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0F 되어 있고요. 90F 되어 있고 이게 프레임이고요. 뭐 재생을 하거나 여러 가지 편집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는 애니메이션 컨트롤,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자, 우측에는 지금 애트리뷰트만 나와 있는데 뭐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모델링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제 모델링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처음에 작업할 것도 모델링 부분이고요. 우측에 나와 있거나 이런 것들은요, 지금 모델링 부분 보시면은요, 여기에 우측에 탭이 있거든요. 자, 오브젝트, 콘텐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 아래쪽에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애트리뷰트 속성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뭐고요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불필요해서 내용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거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패널을 활용하는 방법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패널 종류는요. 종류에 따라서 언제든지 꺼내서 활용할 수 있지만 위치를 바꾸거나 영역을 줄이거나 넓히거나 하는 것들은 알아두셔야죠. 자, 우측에 패널 영역이고요. 이쪽이 에디트 뷰입니다. 패널 영역과 에디트 뷰 사이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은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어요. 이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이 사이가 조금 넓어집니다. 그래서 에디트 뷰를 조금 더 넓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측의 창을 넓게 사용하거나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보통은 에디트 뷰를 좀 크게 사용을 많이 하겠죠. 자, 아니면 여기에 속성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번거롭다 그러시면 속성이 한눈에 나타나도록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통은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우측에 붙어 있으니까 편하신 분들도 있고요. 우측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요,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는 위치를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패널 보시면은요, 여기에 위에 메뉴 바로 옆쪽에 이렇게 점점점점 모양으로 사각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은요, 일단 마우스 포인터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가 쭉 뜨죠. 자, 메뉴 뜰 때 말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자, 제가 마우스를 놓지 않았습니다. 드래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마우스 따라서 뭐가 생기냐면 굵은 선이 생겨요. 이렇게 굵은 선이 생겼을 때 마우스를 놓아 볼게요. 그러면 제가 마우스를 놓았던 위치에 제가 지금 움직였던 그 패널이 이동이 됩니다. 자, 이 위쪽에 있는 패널 다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클릭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요, 이렇게 가로로 딱 붙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되면 세로로 가서 이렇게 붙게 되죠. 자, 세로로 붙였을 때는요,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세로로 하나, 두 단계가 패널이 들어가게 되면 어디 에디트 영역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모델링 자체가 조금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움직여 주시고요.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거나 또는 패널 자체를요, 꺼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시고요. 제일 첫 번째 언덕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빠져나왔어요. 자, 빠져나와서 하나의 그냥 창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으로 사용하다가 꺼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꺼졌지만 다시 한번 꺼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윈도우 메뉴에 들어가서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제목이 나와 있죠. 콘텐츠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사각형이 작은 박스가 있어요. 제가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면은요. 없어졌네요. 윈도우에 들어가면은요. 좀 전에 우리 삭제했던 콘텐츠 브라우저가 있어요. 콘텐츠 브라우저를 열어주시고요.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갖다 넣으시면은요. 이렇게 콘텐츠 브라우저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또 불편한 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콘텐츠 브라우저가 있고요. 아래쪽에 또 뭔가가 있고요. 계속해서 뭔가가 많은 패널들이 들어와 있어요. 많은 패널들이 가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불편한 게요. 내용을 보려면 꼭 스크롤을 해서 봐야 돼요. 왜냐면 영역이 좁으니까 너무 많은 패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해서 자기 영역을 넓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또는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시고요.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컨버트 탭이 있습니다. 자, 탭 형식으로 변환을 시키겠다는 거야. 클릭 해보면 탭으로 바뀌었죠. 자, 탭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탭
하나의 영역에 여러 가지 탭으로 분리를 해서 이 패널이, 많은 패널이 한 화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측에 보시면은요, 뭐가 있냐면, 애트리뷰트랑 레이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지금. 애트리뷰트 탭이랑 레이어 탭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탭, 완벽히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애트리뷰트랑 레이어 탭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한 화면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번갈아서 이렇게 탭으로 눌러서 많은 공간을 혼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컨텐츠 브라우저도 이 안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클릭합니다. 클릭하는데요. 항상 이동할 때는 이 부분을 잡고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클릭해서 드래그 했습니다. 드래그하고 어디에 갖다 놓냐면요. 자,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을 때 놓으시면 그냥 자기 영역을 그냥 혼자 차지하는 거고요. 어디에 두냐면 탭, 내가 겹치기 원하는 탭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때 마우스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탭이 같이 하나의 화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도 같이 넣어볼게요. 자, 이 앞에 클릭해서요. 어디에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을 때 탭 위에다가 놓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4개가 또 역시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같이 넣어볼까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넣어주시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탭이 한 화면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탭을 눌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을 온전히 그 패널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내용을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할 때도요. 탭만 잘 골라주시면 그 탭 안에 있는 옵션을 움직이지 않고 한 화면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만의 레이아웃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C4D를 끄고 나서 다시 열어주시면은요, 이 레이아웃 날아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용할 때도요, 이것을 처음 작업할 때 일단은 만져주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한 화면을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익숙한 화면을 만져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윈도우에 들어갑니다. 자, 윈도우에 들어가셔서요, 커스터마이션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에 Save Layout As가 있습니다. Save Layout As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이아웃을 저장할 수 있는 폴더가 뜨죠. 여기에다가 나만의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은요. 저장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윈도우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요. 로드 레이아웃을 눌러줍니다. 로드 레이아웃을 눌러주면은요. 저장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이 안에서 다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익숙하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레이아웃들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레이아웃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 있던 레이아웃도요, 외부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저장을 했다가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꼭 우측에 있는 패널만 이렇게 움직여서 변화를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 지금 모양들이 다 있죠? 이 내용들은요, 얼마든지 가져다가 변화를 주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에디트 뷰가 이 한쪽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위치에 가져다가 놓으시면 여기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도 창으로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창으로 꺼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넣어주고 싶으면 이렇게 가져다가 넣고 또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창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작업하기 전에 무조건 만들고 작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C4D를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옵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어떤 패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어느 위치에 가져다 놓았더니 작업할 때 편하더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 작업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죠. 나만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C4D를 좀 처음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일단 작업을 해보고요. 작업을 해본 다음에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옵션이 뭔지 아니면 내가 가장 많이 쓰는 패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레이아웃을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